연봉이 14, MDD 10. 깔끔한 우상향 그래프.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도 이런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준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매수 매도 하는 거죠. 그리고 백테스팅 결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연봉이 12, MDD 마이너스 5%. 웬만한 자산 배분 전략을 씹어먹는 전략인 거죠, 사실.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장기 투자 전략, 미국 주식 상관없고 국내 계좌도 상관이 없어요. 자산 배분 전략을 끝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든 전략 이름은 슈퍼 이동평균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괜찮은 전략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ETF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고요. ETF를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만 설명을 해드리면 ETF는 종목들 바구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 ETF는 코스피 상위 200개 종목을 모두 담고 있는 일종의 펀드 같은 거예요. 이 ETF를 한 개 사면 코스피 200개 종목을 모두 산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특정 자산을 추종하는 ETF, 예를 들어 원자재 혹은 금,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TF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자산 배분 전략들이 완성되고 투자를 하고 있죠. 물론 제가 만든 전략은 ETF 말고 개별 종목도 가능해요. 자, 자산 배분 전략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현금 25%, 채권 25%, 주식 25%, 금 25%. 사이좋게 주식, 채권, 금, 현금에 4분의 1씩 투자했을 때 그렇게 고정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 이거를 영구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거를 살짝 변형해서 제가 포트폴리오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자산 배분 전략을 테스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QQQ, 미국 나스닥 ETF죠. 그 다음에 TLT, 미국 장기채권, 물론 계속 망하고 있긴 하지만 TLT, 그 다음에 GLDM, 이거 금 ETF예요. 이렇게 간단한 3개의 ETF만으로, 이 포트폴리오만으로도 얼마큼 강력한 전략을 만들 수 있는지 결과를 보면 이런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죠. 수수료 슬리피지는 매수 매도 시마다 0.25%씩 제하도록 했고요. 당연한 거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이거 미국 주식이잖아요. 미국 ETF죠. 미국 주식은 양도세도 반영을 한 결과예요. 보시면 최근 2년 동안 연복리 17%, MDD 마이너스 7%. MDD는 최대 낙폭이라고 해서 이런 거, 고통의 구간, 고점들이 얼마나 큰 낙폭이 있었냐, 즉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MDD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MDD가 낮은 게 좋은 자산 배분 전략, 좋은 투자 전략이 되는 거죠. 기간을 더 늘려볼게요. 마찬가지로 깔끔한 우상향 그래프, 물론 22년 하락장에는 손실 횡보 구간이 있긴 했죠. 이 전략도 보시면 이렇게 손실 구간이 보이죠. 이게 손실 그래프예요. 최종적으로 2018년부터 25년 약 7년 동안 연복리가 무려 14%. 그런데 MDD가 최대 낙폭이 고작 12%로 상당히 괜찮은 자산 배분 전략이 되는 거죠. 자산 배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수치가, 그쵸? 이 연복리 수익률이랑 이 MDD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아실 거예요. 자, 국내 ETF로도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 다음에 국내 코스피랑 미국 채권을 섞은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그 다음에 금 ETF, 같은 전략으로 백테스팅 해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죠. 물론 이렇게 치솟았다가 이렇게 MDD를 갱신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무려 최근 2년 동안 MDD는 10% 정도로 괜찮아요.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 낙폭이 고작 10%였다. 그런데 연복리 수익률이 어때요? 무려 24%.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죠. 똑같이 기간을 늘려볼게요. 2018년부터 7년 동안 우상향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긴 횡보 하락장이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복리 수익률이 무려 15%. 그런데 MDD는 마이너스 10%에 불과하더라. 이런 전략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일까요? 단순히 이 세 개를 고정 비중으로 투자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하면 이런 성과가 안 나와요. 자, 아무튼 이 슈퍼 이동평균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기존의 자산 배분 전략의 한계점, 단점, 이것들을 알아볼게요. 먼저 아까 보여드린 연구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유명한 거 있죠? 올 웨더 포트폴리오. 그런데 이런 정적 자산 배분 전략, 고정 비중을 가지고 가면서 1년에 한 번 리밸런싱하는 정말 심플한 전략.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지만 이 전략에 한계가 있죠. 대표적으로 올 웨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22년 하락장에 주식 채권이 동반 박살나는 장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죠. 망했어요. 왜냐면 이 올 웨더 포트폴리오의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채권이 망했거든요. 원래는 주식이 망하면 채권이 좀 올라줘가지고 이거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같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락폭이 컸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추세를 추종하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죠. 수많은 전략들이 있어요. 뭐 BAA, HAA 유명한 전략들이 많아요. 이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의 본질은 추세를 정의한 다음에 추세에 따라 비중을 조절해보자 이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오를 것 같은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감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이걸 네가 어떻게 예측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떨어지는 자산은 팔고 오르는 자산은 산다. 이게 추세 추종이에요.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러면 사고 팔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세. 어떤 게 오를 것 같고 어떤 게 떨어질 것 같은지 그 추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동적 자산 배분 전략마다 다른데 보통 3개월 수익률 혹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률의 평균 혹은 1개월에 12 곱하고 3개월에 4 곱하고 6개월에 1을 곱해서 즉 가중치를 단기간에 더 둔 거죠. 이런 식의 조합으로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모멘텀 점수, 추세 점수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거 높은 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단점이 있어요. 이 리밸런싱, 그쵸? 상승 추세가 확인된 거는 사고, 하락 추세가 확인된 거는 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 리밸런싱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좀 달라집니다. 월 초에 하느냐, 월 중에 하느냐, 월 말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은 한 달에 딱 한 번만 매매를 해요. 한 달에 한 번만.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고 약 한 달 동안 약 20거래일이죠. 이 안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략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략이 한 달에 한 번만 매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월 중에 폭락을 해도 그냥 다 때려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추세를 만약에 저처럼 아까 보여드린 슈퍼 이동평균 전략 있잖아요. 이동평균 선들로 정의하고 그 이평선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에만 리밸런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리밸런싱 날짜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백테스팅 결과도 일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의 5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 난 매수할 거다. 그때 리밸런싱 할 거야. 이 시점은 동일하죠. 동일해요. 자,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인상 깊게 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문제를 공략할 때 우리의 문제는 투자를 잘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완벽한 하나의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럴듯한 전략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고 동시에 활용을 하는 방안이 더 좋더라. 우리의 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반영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만든 전략이 슈퍼 이동평균 자산배분 전략입니다. 이동평균선으로 각 ETF의 추세를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전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이동평균 전략, 나머지 하나는 더블 이동평균 전략이 있어요. 일반 이동평균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전략을 살짝 변형시킨 전략이고요. 더블 이동평균 전략은 제가 코인에서 만든 전략인데 마찬가지로 단기, 장기 이평선의 조합으로 매매를 하는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들은 일반 이동평균 전략의 성과가 더 좋았고요. 변동성이 큰 자산들은 더블 이동평균 전략의 성과가 더 좋았어요. 어떤 자산은 어떤 구간에는 일반 이동평균이 더 유효했고 어떤 구간에는 더블 이동평균 전략이 더 유효한 구간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산 배분 전략, 이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 포트폴리오는 다 다를 텐데. 그쵸? 다양하겠죠?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신흥국, 채권 골고루 만드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채권 위주로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일반 이동평균 전략이 더 좋은지 더블 이동평균 전략이 더 좋은지 사전에 알 수가 없죠. 백테스팅 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깔끔하게 두 개의 전략을 경쟁을 시킵니다. 이 각 전략들은 최적의 이평 조합을 구해요.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서 MDD가 가장 낮은 조합 1위를 구하는데 그렇게 구한 수익률을 비교해서 만약에 QQQ, 나스닥 ETF가 일반 이동평균 전략의 성과가 더 좋았다면 일반 이동평균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더블 이동평균 전략의 성과가 더 좋았다면 더블 이동평균 전략으로 투자를 하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즉, 두 개 전략이 경쟁한다. 쉽게 얘기하면. 자, 다음. 일반 이동평균 전략이나 더블 이동평균 전략이나 핵심은 그렇게 뽑은 조합이 과연 괜찮은가,
과최적화, 과적합의 여지는 없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조합을 구할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최근 500거래일, 비교적 짧죠? 최근 몇 년이니까? 그 다음에 최근 2000거래일, 혹은 3000거래일, 혹은 상장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간, 짧은 기간, 뭐 최근 500일, 혹은 300일, 이거는 패스트 전략이고요. 긴 기간, 최근 2000일, 혹은 3000일, 5000일, 이거는 슬로우 전략입니다. 패스트 전략, 슬로우 전략 모두 정기적으로 기간을 추가해서 새로운 조합을 계산해요. 이거를 리컨디셔닝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즉, 패스트 전략은 기간이 짧으니까 리컨디셔닝 할 때마다 조금씩 이 이평선 조건이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리컨디셔닝을 통해 수익률 MDD가 가장 높은 거 1위를 구했어요. 단기, 장기 이평선 조합을 매매 활용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 그러면 다시 최근 500일로 리컨디셔닝을 하면 최근 30일이 반영이 됐겠죠. 그러면 지난달과는 다른 이평선 조합이 나올 수가 있죠. 물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기간이 짧으니까 아무래도 변경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현재의 추세를 더 빨리 반영하는 조합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슬로우 전략은 이평선 조합이 거의 안 바뀌겠죠. 왜냐면 최근 5000일에 30일 더해봤자 영향도가 적겠죠. 크게 미치지 못하겠죠. 그래서 슈퍼 이동평균 자산배분 전략에서는 각 자산을 투자하되 패스트 전략 절반, 슬로우 전략 절반, 이렇게 반반 투자를 합니다. 자, 마지막 각 자산의 투자 비중 설정. 투자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보여드린 백테스팅 결과가 포트폴리오가 다 3개뿐이었죠. 그래서 좀 늘려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가 더 늘어났어요. 포트폴리오를 임의로 만들었고요. 성과가 어때요? 물론 이렇게 들쑥날쑥 MDD를 갱신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MDD가 10%가 안 돼요. 연복리 수익률은 약 17%. 테스팅 기간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연복리 14, MDD 10. 깔끔한 우상향 그래프. 자, 한국도 볼게요. 한국도 차이나 인도를 넣었어요. 그리고 고비상주, 그 다음에 미국 테크 탑10 몇 개 더 추가해본 거죠, 임의로.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도 이런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준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테스팅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향 그래프 그려주죠. 네. 연봉이 무려 22%, MDD 6%가 안 되죠. 늘려도 마찬가지예요. 늘려도 연봉이 12, MDD 마이너스 5%. 웬만한 자산 배분 전략을 씹어먹는 전략인 거죠, 사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개수를 늘려도 괜찮다. 자, 투자 비중 얘기해 볼게요. 기존에는 투자 비중을 균등 분할 혹은 미리 사전에 정해놓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런 투자 비중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싫더라고요. 그냥 투자가 좋은 것들에 나눠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10개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 그런데 10개 중에 5개가 매수 신호가 나와서 더블 이동평균 전략이던 일반 이동평균 전략이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할 거고, 그 전략의 조건을 만족해서 매수를 해야 돼. 그게 슬로우든 패스트든. 이렇게 추세가 확인된 종목이 10개 중에 5개가 있으면 10개니까 10분의 1씩 매수하는 게 아니라 5개니까 5분의 1 매수하자. 1000만원이면 200만원씩 매수하자 이거죠. 중간에 하나가 매도됐어. 패스트, 슬로우 다 매도야. 그럼 줄어들겠죠? 그럼 10개 중에 4개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씩. 만약에 4개였는데 10개로 늘어났다. 다 매수해야 돼. 그러면 10분의 1씩 매수하는 거죠. 즉, 현재 매수 중인 자산은 추세가 확인된 놈이니까 더 비중을 가져가자.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이외에 다 망하고 있어. 그런데 미국 주식이 포트폴리오에 몇 개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현금 보유인데 이게 MDD 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쵸, 현금 보유가 많으면 MDD가 줄어들죠. 근데 수익률 극대화에는 맞지 않죠.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MDD가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제한이 존재는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세가 확인된 게 10개 중에 2개야. 그러면 투자금이 1000만원이라면 500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혹은 1개면 1000만원 올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MDD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분할, 최대 25%씩 투자하게끔 제한을 두었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더블 이동평균 전략, 일반 이동평균 전략을 패스트, 슬로우 나눠서 데이터를 구해요. 이런 식으로 다 구해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때 모든 조합분에 최소 3% 이상 수익이 난 조합, 이동평균선은 3일선부터 21선, 이 중에 단기 이평선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21선, 200일선 사이에서 장기 이평선을 정합니다. 이 두 개 전략 모두요. 일반이든 더블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정하는데,
이 모든 조합에서 3% 이상 수익이 모두 났다.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얻고요. 그쵸? 이 수식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절반 정도만 3% 이상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0.5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죠. 이 비율은 해당 자산의 상승 추세 강도 혹은 전략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평조합 신뢰 지표라고 제가 부르기로 했고요. 이거를 투자할 때 반영을 합니다. 얼만큼? 70%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자산에 100만 원이 할당이 되었는데 이 이평조합 신뢰 지표 값이 극단적으로 0이라면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만 투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1이야. 그러면 100만 원이 모두 투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1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현금 보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금 보유를 해서 MDD를 방어했고 그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백테스팅 결과. 당연히 저는 이거를 자동 매매 봇으로 만들었고 자동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이 백테스팅 결과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이 코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네, 제 블로그 오시면 돼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백테스팅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에리어 KR 한국, US로 변경하면 미국입니다. 객 카운트 어느 정도 기간을 테스팅할 건지 약 2,000 거래를 했어요. 물론 이평선을 구하기 위해서 200일이 드랍되기 때문에 약 1,800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세팅 이렇게 하고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테스팅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 일봉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테스팅하는 거예요. 지금 전략대로 매수 매도 하는 거죠. 그리고 백테스팅 결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엄청나게 안정적이죠. 물론 22년 하락장에는 하락폭이 있긴 했어요. 받으면 최종 성과 연복리 12에 MDD 마이너스 6%, 포트폴리오에는 인도, 차이나, 미국 주식, 그 다음에 고배당주, TDF 2060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것도 넣어봤다. 자, 지금까지 주식 장기 투자 전략, 미국 직투 계좌나 아니면 내 연금 계좌에서 장기로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슈퍼 이동평균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만화 블로그 오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